안녕하세요. 저는 모리앤쿡의 백은영입니다. 일단 뭐 제목은 거창하게 메뉴 개발자의 삶이라 그랬는데요. 그냥 거창만의 원래는 잡부예요, 잡부. 그냥 메뉴 개발자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. 그냥 요거는 제가 그냥 써봤어요. 메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창업하고 시니어 창업, 그다음에 지자체 뭐 메뉴 개발, 그다음에 뭐 각 회사들의 그 메뉴 리뉴얼, 개인 업장들의 메뉴 리뉴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. 하게 된 계기가 저 원래는 호텔리어 출신이에요. 근데 이제 일적인 좀 가정사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개인 외식업체로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했던 데가 스쿨푸드거든요. 근데 처음 거기를 갔을 때 저는 조선족도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.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조선족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. 그 호텔에서 그냥 딱 정해진 시스템으로만 하다가 메뉴도 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스쿨푸드라는 데를 딱 가서 보니까 거기도 물론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막 망설임도 많고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메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호텔에서 정말 그냥 딱 갖춘 조리복 입고 멋진 모습으로만 있다 갑자기 가서 막 면도 삶아야 되고 뭐 김밥도 싸야 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조선족이라는 아줌마들은 너무 기가 세가지고 20대 후반에 그 30대 초반에 젊은 애가 가서 주방장이라고 하니까 나이 50대 드신 조선족 아줌마들이 그냥 깡그리 무시, 말해도 그냥 무시. 그냥 이거를 깨트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정말 매장을 다 뒤집어 엎어서.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큰 사장님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저 사람들을 통제하면 매장 영업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다 뒤집어 엎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메뉴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 사람이 음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김밥 하나를 싸면 스쿨푸드 메뉴들 아시겠지만 김밥이 전체적으로 다 특색이 있잖아요.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내 북한이라고 그랬을 정도로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삼겹살에 그 구워지는 마늘을 먹고 싶은데 삼겹살을 먹으러 갈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내가 매장에서 해 먹어야죠. 삼겹살을 구워서 그 마늘을 같이 구워서 얘를 김밥에다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쌌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베이컨으로 바꿨어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다 그렇게 나온 메뉴들이거든요. 근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음식 갖고 할 수 있는 짓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그냥 기본적인 바탕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청년 창업한 애들 물어보면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. 메뉴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이 애들이. 그래서 제가 그냥 얘는 그냥 보라고 책에서 카피 떠온 적인데도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. 좀 전에 말했듯이 메뉴 개발이란 제가 애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하려고 하느냐, 니네가 팔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, 아니면 타겟층이 무엇이냐, 어떤 상권에 가서 판매를 할 건지, 어떤 거를 주 메뉴로 하고 어떤 거를 이벤트 메뉴를 넣어서 니네 매장을 손님한테 끌어오게 할 것이냐. 보통 청년분들이 건물에 보통 2층, 3층, 많은 데는 4층, 5층에도 있어요. 그러면 그 손님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와요. 근데 메뉴 개발을 한다는 게 메뉴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돈가스 집을 오픈해요. 그런데 동네 원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는데 거기 가서 돈가스 집을 오픈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메뉴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상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주변에 타겟층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방에 나는 돈가스 집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하고 연결해서 주방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가스 이거 해야 될 작업 따위 놓고 다른 작업 따위만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. 인테리어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.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잡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, 이게.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페이스북에 제 카테고리가 상업요리 전문의 가출 전문이에요. 예, 지방을 좀 다니는 지방 지자체 일들을 좀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먹는 음식하고 업소에서 먹는 음식하고는 틀려야 돼요. 집밥은 집에서 먹는 거지 밖에 나와서 먹는 건 집밥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업소용 레시피는 뭔가 차별화를 둬서 나만의 한 가지, 신의 한 수, 뭔가가 한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 자신이 없으면 MSG를 써도 상관없어요. 단지 우리 매장에 그걸 쓴다는 거를 고객한테 알려주라는 거죠. 뭐 내가 사람이 못 먹는 걸 넣지는 않잖아요.
예를 들어서 내가 MSG 나는 정말 싫어. 그래서 정말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육수를 내고 그걸로 소스를 만들었어. 그러면 그냥 비싼 청담 내가 좋게 만든 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오픈을 하면 돼요. 예를 들어 뭐 돈가스 계속 예를 들겠지만 돈가스를 가지고 정말 좋은 고기에 아무것도 없이 해서 돈가스 한 장에 15,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 어디 차이나타운 막 깊숙한 데 가서 팔 수는 없잖아요.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걸 먹으려면 강남이 됐던 뭐 역삼이 됐던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팔으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자체들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특산품들을 생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보통 생산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못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막 매실 많이 나오죠. 매실 다 똑같이 매실청들만 담그고 있잖아요. 그러면 어느 집집마다 매실 농가에 가면 창고에 가면 매실청 담은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.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. 그러면 저는 지자체 메뉴 개발하러 지방을 가면 보통 하루 전에 내려가요. 하루 전에 내려가서 그 주변도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도시에 존재하는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와요. 그러다 보면 틈새가 있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 매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.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매실 엑기스들은 뭐 김치 담을 때도 쓰고 뭐 요리할 때도 쓰고 그럼 뭔가 음식점들하고 음식점들에서도 분명히 담아요. 그러면 매실 엑기스를 남들하고 똑같이 뭐 설탕하고 매실을 5대5로 해서 담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거기다 특화를 조금 해서 뭔가를 지역에서 나오는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쓸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. 그게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.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개발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전통시장의 상인 교육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상인분들도 다 똑같아요. 예를 들어서 돈가스도 예를 들어요. 이 집에서 돈가스 5,000원을 팔어. 우리는 4,500원을 팔아야 돼. 저는 그거는 반대라고 생각해요. 이 집에서 5,000원 파는 장에 이쪽에서는 조금 더 잘해서 주고 저는 7,000원 받으라 그래요. 근데 그게 훨씬 더 고객한테는 더 좋거든요. 한 번 파는 손님한테 한 번 파는 거는 안 되거든요. 그 손님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시회 지자체들은 메뉴 개발하면 거의 다 전시회를 해달라 그래요. 그러면 작년 가을에는 아예 그걸 전시회를 안 하고 그냥 지역 요리 대회를 해줘버렸어요. 그래서 그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그 협회에 있는 요리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 지역의 그 특산품을 가지고 요리 대회를 아예 해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올해도 지금 해달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제 개발자의 삶이라 이게 제일 잡부예요. 잡부 그냥 잡부. 제일 잡부. 트렌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열공도 많이 해야 되고 열공을 어제 이거 쓰고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물어보더라고 열공 왜 썼냐고.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A에서 뭐 고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으면 저는 다시 제 지식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다시 해요. 예를 들어서 고기에 관련된 책을 최소한 한 30권 이상은 봐요. 그러니까 제 그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? 정보력도 조금 더 업데이트도 하고 믿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공이란 단어를 되게 이건 저는 좋아해요. 솔직히 벤치마킹은 별로 안 다녀요. 그냥 저는 거의 뭐 도서관을 가서 보든지 아니면 뭐 서점에 가서 그 관련된 책을 다 보든지. 그래서 항상 그 하반기에 내년도 거 트렌드 강의할 때 저는 그거는 항상 제가 트렌드 책은 제일 먼저 사서 보는 것 같아요. 뭐 다른 건 없네요. 그래. 감사합니다. 저희